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오늘 마감 브리핑도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드립니다. 자, 금일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19%, 코스닥은 마이너스 0.57% 하락 마감했습니다. 양지수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 막판 들어가면서 낙폭을 키웠죠. 자, 장 초반에서도 제가 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도 뭐 별 의미도 없고 지금 올라가는 게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했죠. 장 초반까지만 해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1%대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 그래도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시장이었어요. 자, 그 이유는 금일 시초에 시장을 주도했던 건 우량주 위주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갭상승을 보여주고 2.5% 가까이 상승을 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시면 거의 한 4% 가까이 상승을 했죠. 카카오도 많이 올랐었고요. 뭐 기아, 네이버 뭐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 돈이 과하게 쏠리면서 쉽게 말하면 착시 현상인 거죠. 시장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우량주들 쪽으로 돈이 과하게 쏠리면서 시장이 좋아 보였습니다. 만약에 오늘 지수가 양봉으로 끝났다라면 더 최악이었을 거예요. 특정 우량주들만 양봉을 보여주고 대부분의 중소형주들은 빠지면서 상승 종목은 적은데 지수만 빨간색인 그런 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이렇게 음봉으로 지수가 마감하는 게 훨씬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리고 월요일부터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주가 움직임은 큰 의미가 없다고요. 자, 오늘 있을 한미 정상회담 여기에 대한 게 다음 주 증시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코스피 지수 보면은 어차피 지킬 자리는 계속 지켜주고 있거든요. 60일선은 이탈 안 해주면서 박스권 상단인 3200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횡보하고 있는 모습. 일단 60일선을 지켜줬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 안 하고 지켜준 것도 괜찮네요. 분봉 같은 경우도 뭐 아래로 지지선 있고 뭐 하니까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오르든 떨어지든 큰 의미가 없다고 한 거예요. 올라도 의미 있는 자리로 올라가기 힘들었고요. 떨어진다고 해도 위험한 자리까지 밀리진 않았을 테니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60일선, 120일선 이탈 안 하면서 횡보하는 거. 이번 주는 딱 이런 흐름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요. 뭐 올라도 의미 없고 떨어져도 의미 없고 뭐 그냥 재미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은 장 초반에는 막 개성공단 관련주, 아무래도 한미정상회담에서 주요한 안건으로 떠오르는 게 북한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뭐 사실 미국은 그렇게 급할 게 없는 입장이고 최우선 과제가 아니에요. 북핵 문제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 정권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죠. 아무래도 좋게 잘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자, 반도체, 전기차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 그럼 미국도 우리나라한테 뭔가는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이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손을 뻗어주는 것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금일 시초 개성공단 관련주들 그리고 대북주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기대감 가지고 상승했던 거기 때문에 그 상승폭이 견고하고 오래가진 못했고 윗골이 달고 빠지는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루 종일 교육해드렸던 거 디지털 화폐 여기에 대한 얘기 해드렸죠. 지금 현 시장은 금리 인상 절대 못한다고요.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수단은 화폐 개혁인데 이제 여기서 디지털 화폐 개혁까지 연결이 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쭉 교육해 드렸습니다. 그 방 이렇게 올려서 위에 가보시면은 있어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 거기서 그래서 제가 잡아드린 종목 KCS 오늘 상한가 갔죠. 로지시스도 윗꼬리를 빼긴 했지만 오늘 16%, 한네트도 오늘 18%, KCT 오늘 거의 상한가 들어갔다 나왔고요.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은 아마 당분간 이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교육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10%에서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잡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지금 잡기는 부담스러워요. 그렇다면 조정을 노려야겠죠. 자, 이렇게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거래량 없이 음봉을 좀 세게 맞았을 때, 그때부터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다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 같은 디지털 화폐 기업 같은 경우는 당장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지금 그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는 거지. 뭐 당장 내일 디지털 화폐 개혁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단발성 이슈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손절가도 좀 잡고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거래량 없이 낙폭을 좀 크게 보여줬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진입이 가능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절 없이 천천히 해도 돼요 하는 종목이 있고 손절가는 잡으셔야 됩니다 하는 종목이 있죠.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은 손절가를 잡아야 되는 종목이고 위아래 변동성이 좀 크니까 손절가는 한 5에서 7% 정도 좀 크게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 구간이 딱 보이고 안전한 구간이 보였다 싶을 때 제가 방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저도 사람인지라 막 실시간으로 모든 종목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낙폭을 좀 크게 보여줬다. 이때는 따로 제가 신호 안 해도 천천히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말씀드렸던 종목 삼보산업. 삼보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20%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보시면 정확히 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 찍고 밀렸거든요. 자, 낙폭의 절반까지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에서 삼보산업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가 1차 분할 매도 시점이라고 말씀드린 게 2230원 위였습니다. 나름 고점에서 잘 신호를 드린 것 같아요. 남은 물량 같은 경우는 어제 잡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 30% 가까이 수익이기 때문에 뭐 그냥 공부하듯이 천천히 분할 매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보산업을 신규 진입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글쎄요, 신규 진입은 지금은 조금 일단은 관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재료가 없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오늘 거래량도 유의미했고요. 만약에 신규 진입하기 괜찮은 자리가 나오면 그때 또 제가 한 번 더 방에서 짚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영화금속. 영화금속 같은 경우도 오늘 시초에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막판에 좀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래도 지켜줄 자리는 계속 지켜주고 있죠. 주봉 차트 보시면 61선 이탈 안 하고 계속 야금야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목표가는 2190원 이 정도로 잡고 천천히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코아스. 자, DMZ 관련주로서 코아스도 얘기를 드렸는데 코아스 같은 경우가 오늘 시초에 제가 단기 목표가는 1390원이라고 했는데 25원 못 미치고 밑으로 쭉 빠졌어요. 그런데 주봉 차트에서는 121선을 지키고 있죠. 제가 말한 게 이런 겁니다. 금요일 시장의 특징. 일봉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크게 밀렸는데 주봉에서는 또 지킬 자리 지켜주고 있거든요. 이 코아스 종목이라는 이 코아스 자체가 굉장히 거북이 같고 약간 변태 같은 종목이라고 했죠. 과거에 저희가 한번 먹고 나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막 많이 흔들고 갔어요. 아직 이평선 전체가 다 완전히 정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481선이 가장 위에 있죠. 얘를 밑으로 깔고 얘네들이 하나씩 위로 올라가려면 이 종목 특성상 거북이처럼 계속 횡보할 수도 있어요. 한 1200원, 심하게는 1150원까지도 흔들면서 계속 이 사이 구간 흔들면 자연스럽게 61선, 121선, 241선 끌어올라올 거고요. 481선 밟고 이평선이 정배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241선인 1400원 구간을 돌파 시도하겠죠. 자, 1400원 돌파하면 다음번에는 1550원까지 크게 열리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기노브로 봐야 되는 종목이고 단기적으로는 그 북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북한에 대한 게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 해서 대북주가 시세 보여줄 때 해당 종목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 그냥 거북이처럼 기어가야죠. 계속 횡보하고 아래로 또 흔들고 막 그런
좀 지루한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뭐 코스피 종목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테마로도 묶일 수 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뭐 과비중을 넣고 이거를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아래로 크게 열어두고 야금야금 천천히 분할로 담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도 생각해야죠. 미국하고 우리나라랑 얘기가 잘 돼서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뭐 이런 안건이 나온다라고 하면 대북주가 힘을 받고 빅텍이나 스페코, 한일단주 이런 식의 방산주들은 아래로 무너질 거예요. 자, 그러면 빅텍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볼 만하겠죠. 빅텍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좀 먹고 나오고 막 그랬던 종목인데 항상 포트의 일부는 넣어놔도 괜찮아요.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돼서 올라가는 것 말고도 중국하고 대만하고 사이가 안 좋다. 이런 군사적 긴장감이 강해질 때마다 또 한 번씩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예전에 빅텍을 여러분들이 먹고 나왔을 때 빅텍의 가장 큰 단점은 아래 하방에 갭자리가 있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 그랬죠. 그런데 최근 시장 빠지면서 아래 갭자리 메꾸고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북주와 방산주 이렇게 1대1 비율로 담아놓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대북주가 올라가게 되면 방산주는 힘을 못 받고 빠질 거예요. 그럴 때 방산주들 대북주로 얻은 수익 가지고 조금씩 추매해서 평단 조절하고 뭐 중국하고 대만, 마찰 이런 걸 기다려도 되는 거고 뭐 북한의 도발 이런 거 기다려도 되는 거니까 방산주는 약비중 정도는 항상 포트에 넣어두는 거 괜찮다라고 봅니다. 자, 또 흥구석유 유가 관련주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연속으로 낙폭을 좀 보여줬어요. 자, 유가 관련주가 최근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건 가자지구 막 이스라엘 막 싸우고 미사일 쏜다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싸우는 거 있죠. 그렇게 중동에 대한 긴장감이 심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동 긴장감이 심해지면 원유의 공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겠죠. 생산 자체가 어려워지고 막 정신 없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공급량, 원유 공급량 자체가 줄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흥구석유가 이렇게 올라가고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에서 그랬죠. 뭐 휴전하겠다. 그럼 중동의 긴장감이 완화되는 거네? 라는 것 때문에 이틀 연속 갭자리를 보여주면서 하락했어요. 그런데 그냥 하락했으면 기분 나빠 안 사 하겠는데 또 우리가 좋아하는 갭자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이걸 어떻게 놓치나요? 이런 갭자리, 유가 관련주는 한 번에 힘이 크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윗꼬리 빼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8,700원 정도로 항상 잡고 아래로 얘가 7,000원까지 빠지든 뭐 그래 한 6,000원까지 가든가 말든가 계속 야금야금 모아 가시면 유가 관련주도 한 번도 진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킨 대로 하셨으면요. 대신에 이렇게 윗꼬리 잘 빼는 종목이니까 까먹지 말고 항상 8,700원에 외도주문 넣어놓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오늘 좀 특이했던 종목 녹십자 관련주들. 자,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는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랩셀 이런 녹십자는 그 모더나 CMO 관련주로 해서 시세가 나오고 하는 종목이죠. 오늘 그 모더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CMO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유통이거든요. 원래 유통은 녹십자가 당연한 거였습니다. 너무 당연한 뉴스 가지고 오늘 순간적으로 10% 가까이 위로 올렸죠.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 이미 있는 이슈를 가지고 한번 재탕한 거예요. 그래도 일단 힘을 한번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녹십자에 관심은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 한번 확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랩셀 이 두 종목의 메인 이슈는 아티바 상장 IPO입니다. 여기랑 모더나 CMO. 그러니까 일단은 본 재료는 아직 오픈되지 않았어요. 오늘 움직였던 거는 이미 공개된 재료를 한 번 더 재탕한 느낌인 거고 아직 진짜 게임 두 가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결과에 따라서 녹십자 홀딩사, 녹십자 랩셀 뭐 굉장히 큰 상승폭 보여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빠그라지면 또 아래로도 크게 열려있는 종목이라는 거. 자, 그런 거 생각해보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과비중은 살짝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랩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좀 너무 과비중 말고 좀 부담스러울 만큼 비중이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떨어지면 그냥 마냥 들고 추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은 떨어진다고 추매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마다 내가 다른 종목 수익 생기면 이런 종목 한 주씩 수익금 가지고 내가 다른 종목으로 오늘 3만 원의 수익을 봤다. 내가 녹십자 홀딩스가 지금 손실이 꽤 있다? 그럼 녹십자 홀딩스 뭐 2만 원어치 이렇게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수익금 가지고 손실금을 퉁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하면서 제약바이오는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두산중공업. 또 원자력에 관련돼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장기적 이슈, 뭐 시장의 지속적 이슈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지금 시장에 갈 게 없다 보니까 좀 움직이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금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네요. 이거는 나중에 눌리면 그때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시장 변동성도 크고 하락 종목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수익을 보긴 봐요. 매일 뭐 2만 원이든 4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이렇게 야금야금 수익 잘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힘이 빠지는 이유는 계좌 전체가 계속 빠지니까. 분명히 기간 수익은 쌓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간 수익을 올 1월부터 보든 올 3월부터 보든 4월부터 보든 여러분이 뒤돌아봤을 때 쌓여 있는 거는 계속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이런 식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낫지만 여러분들은 코스닥 종목에 꽤나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실 테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가 전혀 회복을 못했죠. 박살난 상태로 횡보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계좌가 나아지질 않는 겁니다. 뭐 그렇지만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아직 윗갭 살려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이 윗갭 13,800포인트, 88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지수도 아마 1000스닥 한 번 더 보여줄 가능성 높거든요. 이제 그거 기대하시면서 그때 오면은 좀 비중 조절하면서 현금 좀 최대한 늘려야겠다, 이런 투자 전략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유할 현금은 한 20% 정도, 한 30%면 베스트, 20%면 그럭저럭, 10%면은 살짝 긴장하셔야 되는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가 제가 장 중에, 장 전에, 장 끝나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잡아 드릴 테니까 멘탈 꽉 잡고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 실시간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의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